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사 2023년도 1차 경제학 기출문제 6번서부터 1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6번은요,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1번 볼까요?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최적 산출량은, 여기서 말하는 최적이라는 게 이윤극대 산출량을 나타내는 것이죠. MR과 MC가 같을 때 결정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만 더 한번 해보시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받아들인다 해가지고요. 요 개별 기업이라 할게요. 요거 P라고 하면 시장의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입니다.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어 있으면 요게 일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A로 일정하게 되고 얘가 MR과 같고 얘가 AR과 같게 됩니다. MC가 만약에 이렇게 우상향, 원래 MC도 U자 형태인데 우상향하는 영역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달성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바로 이윤극대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MR = MC에서 결정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2번, 개별 기업은 장기의 효율적인 생산 규모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진입이 쉬워요. 진입장벽이 없어서 신규 기업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이윤, 초과이윤이죠. 경제적 이윤을 누리게 되면 신규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손실을 보게 되면 기존 기업의 일부가 나가거나 기존 기업의 생산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윤이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윤이 빵이라는 것은 초과이윤이 빵이란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이윤만 획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근데 개별 기업이 단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생산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우리가 그냥 이거는 암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AC 곡선이 U자 형태를 보이는데요. 그때 U자 형태가 여기 있는 최소점을 이렇게 MC가 관통해 지나갑니다. 이렇게 AC 이렇게 있고요. AVC가 이렇게 여기 거의 수렴하게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윤극대 산출량이 밑에서 올려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다 보는 겁니다. 여기서 올려다 봤을 때 어떤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치, 여기 이윤극대 산출량에서 살펴봤을 땐 AVC보다는 P가 더 크고 AC보다는 작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결국 A, VC보다는 P가 더 크고 AC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실을 본다니까? 그 손익분기점이 AC의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왜냐면 여기 단기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AVC가. 선생님들의 월급은 줄 수 있으니까 조업은 계속 하는 게 나아. 만약에 여러분, 제가 동영상 강의를 지금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이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사람도 없고, 아유, 때려쳐야겠다. 때려치면 어떻게 돼? 지금 제가 이렇게 구입한 전자칠판과 이런 촬영 장비들 다 날리는 거잖아. 그래서 때려치느니, 만약에 이렇게라도 좀 찍어서 조회수가 나오면 뭐 200원, 300원이라도 벌면 그러면 그래도 때려치는 것보단 더 낫지. 이 전자칠판의 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에는 손실은 계속 보더라도 조업은 중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산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고정비용의 일부, 전자칠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기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장기에도 만약에 제가 계속 강의를 찍는데 조회수가 10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때려쳐야지. 그러니까 장기에는 우리 조업중단점과 손익분기점이 같아져요. 왜냐면 요거 AC와 AVC의 그 차이가 바로 뭐예요? 예, 고정비용인 거 이해 가시죠? AFC야. 장기에는 고정비용이 없어지잖아. 다 가변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에는 AC와 AVC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AC의 최저점을 손익분기점, AVC의 최저점을 조업중단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에는 여기다 살짝 해볼까요? 단기의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변비용만 있고 고정비용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단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장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여기가 MC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AC가 AVC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AC와 AVC의 최저점 요게 바로 뭐다? 그렇습니다. 요게 바로 조업중단점이면서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셧다운 포인트라고 합니다. 조업중단점, 손익분기점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손익이라는 것은 이제 손해와 손실과 이익이 나눠지는 점 해서 분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에는 같은데 단기에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P가 AVC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AC보다 밑에 있으면 손실을 보지만 조업을 계속하는 언제나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단기와 장기 균형에서 그래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야? 경쟁이 엄청 치열해.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 전체적인 잉여가 극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의 대명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음 5번. 자, 이거는 제가 암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비용 불변 산업에서는 W와 R이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을 더 하면 원래는 노동과 자본이 부족하게 되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임금과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요. 노동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히려 때로는 생산을 더 하게 되니까 노동자와 자본가 그쪽으로 막 몰려들게 되면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비용이 체증하거나 체감하는 산업에서는 장기 노동과 관련된 장기 여기 시장에 관련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비용 불변 산업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켜서 생산을 만드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막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장기의 노동 공급 곡선은 수평이 된다 요거요. 이게 다른 시험에서도 뭐 그렇게 뭐 설명을 드릴 만큼 그렇지는 않아서 그냥 암기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제일 가성비가 있습니다. 보통 요걸 틀리게 하진 않는데 우리 시험은 이번에 앞으로 만만치 않게 내겠습니다 라는 시그널로 이런 것까지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 볼까요?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여러분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힘이 세다라는 거야.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의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이거 가로로 묶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읽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어떻게 읽어요? 소비자가 탄력성이 큰 거니까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 당연히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생산자 부담이 커져요. 기억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답은 1번, 3번, 5번 중에 뭐 다 봐야 되겠네. 이렇게 돼 있군요. 다음 니은.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그렇습니다.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그랬죠.
가격 수용자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평이란 뜻이야.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결정되는 거니까 얘가 수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기억 니은까지 가야 되고 디귿도 봐야 되네. 여러분 디귿 보시면 독점 기업의 총 수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떨 때 극대된다? 어떻게 됩니까? 1일 때 극대화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탄력성 얘기잖아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2배 가파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잘라갑니다. 관통해 갑니다. 이렇게. 오케이? 얘가 수요 곡선이고요. 얘가 수요 곡선이고 여기 파란 색깔 나타낸 게 기울기 2배 가파른 MR 곡선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이 제로가 되는 점, 여기에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탄력성이 1이고 여기서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1보다 작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MR이라는 것은 뭐야? MR이라는 것은 TR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MR은 TR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로. 오케이? 자, 그러니까 MR이 빵이다 라고 하면 MR이 빵이면 TR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TR은 맥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TR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Q가 되는 것이고 Q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TR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이렇게 되고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TR이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을 지니게 됩니다. TR. 자, 그래서 TR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MR이 제로인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오셨죠? 자, 그러니까 탄력성이 1인 점에서 MR이 제로가 되고 TR이 맥스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기억, 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저 정도 보시고 넘어갈게요. 8번 보겠습니다. 독점 기업의 A의 생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죠. 노동의 가격이 16이야. 자, 정보를 정리하면 W가 16이고요. 자본의 가격은 4죠. R은 4가 되고요. 자, 시장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구하세요 하면 첫 번째 뭘 구해야 됩니까? 하면 MR과 MC가 같아질 때 이윤 극대 달성하는 것은 완전 경쟁이나 독점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진리야, 진리.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 고르세요 하면 MR 이퀄 MC에서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장의 수요 곡선을 알면 MR은 구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요걸 넘겨요. 그럼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400 마이너스 2Q 요게 바로 시장의 수요 곡선. MR 곡선은 기울기 2배 가파르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0 마이너스 4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MC를 구해야 되는데 MC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정보가 없잖아. 여기 생산함수가 있잖아요. 이 생산함수에서 MC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면 2분의 1승이야. 2분의 1승. 그러니까 루트에 담겨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얘가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저기 있는 것처럼 4L과 K에다가 루트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야. 그럼 이 루트를 제거하면 제곱하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Q의 제곱은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4L과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다 같을 때 결정되는 거야. Q의 제곱은 4L과 K와 이렇게 결정되니까 L은 어떻게 됩니까? 그치? 4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야? MC를 구하려면 TC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 하세요. 노경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도 보셔야 돼. 자, 그럼 TC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TC는 W 곱하기 L, R 곱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총비용이라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Q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한다고요. 앞에 나와 있는 요 W가 얼마요? 16 집어넣고 R은 4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16에다가 요거 L 집어넣으면 4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다음 R 4입니다. K는 어떻게 됩니까? Q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4, 4, 16 하니까 4Q의 제곱 플러스 4Q의 제곱 하면 8Q의 제곱이야. 8Q의 제곱. 자,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한다? 예, 맞습니다. 여기 MR이라는 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MC 값을 구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MC 어떻게 해요?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지. 이게 TC니까. 그러니까 MC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분하면 16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네. 자, 그러면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극대 산출량은 MR = MC에서 결정된다라는 거 알고 있네요. 그래서 MR = MC에서 결정되니까 요거 두 개 같도록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 두 개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푸시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넘어가니까 20Q는 4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Q 값은 어떻게 돼? 20이지. 그래서 20Q는 400 이렇게 되면 Q는 400이죠. 20 이렇게 됩니다. 답은 뭐야? 끝났네? 좀 허망하네요. 좀 뭔가 그래도 Q 값이 20이 되는 게 두 개 있어야지 또 P까지 계산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착한 교수님이 내셨나 봐. 그래서 착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1번 가져올 수 있죠. P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요거를 Q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P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까지 그리진 않아도 되겠죠.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수요 곡선, MR 곡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저기 MC는 16Q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윤극대 산출량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가 바로 M점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때 이윤값은 얼마입니까? 거기까지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할게요. 다음 볼게요. 자, 9번입니다. 꾸르노 복전 모형에서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은 10으로 동일하다. 자, 이때 두 기업 생산량의 합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두 기업이 A, B 두 기업이 있다 할게요.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두 기업이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서 전체 총 생산량은 A 기업이 생산하는 양과 B 기업이 생산하는 양을 이렇게 합한 게 시장 전체의 총 생산량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때 원래는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을 구해 가지고 풀어야 돼요. 원래 그것까지도 해야 돼. 반응 곡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선 기업 A의 상황을 보면 기업 A의 이유는 어떻게 풉니까? 하면요. 여기선 그렇게 안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보는 거예요. 기업 A의 총수입에서 기업 A의 총비용을 빼는 겁니다. 고정비용이 만약에 이런 얘기로 하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 전체의 가격에다가
기업 A야, 너 몇 개 생산했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고정비용은 없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개 비용이 10 돼 있으니까 총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QA 이거 미분하면 10이잖아.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요거를 활용하는 거야. 여기 시장에 P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마이너스 이 Q인데 이 Q에 요거를 집어넣는 거야. QA 플러스 QB 요게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70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쪼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P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셔서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할만합니다. 좀 한번 해보세요. 대입을 하셔서 전개를 그냥 쫙 해버리세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QA 요거 좀 더 있으니까 70부터 써도 되는데 QA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QA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2큐브인데 QA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QA 큐비 됐습니까? 여기 70 있잖아. 그러면 70 QA 마이너스 10QA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이윤함수가 있잖아. 이거를요. 기업 1이 생산하는 거니까 QA로 미분하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예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제로로 두면 이때 기업 A의 반응 곡선을 이렇게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기업 B도 마찬가지야. 기업 B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B의 이윤함수를요. 똑같이 이 경우는 이제 대칭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빵으로 하면 기업 B의 반응 곡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반응 곡선이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생산량을 구하고 두 생산량을 합해서 우리가 시장 전체 생산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점 시장에서 꾸르노 모형 복점 시장에서 얻게 되는 최적 생산량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경우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한계 비용이 일정하잖아. 그러면 꾸르노 균형점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의 3분의 2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P가 70-2Q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한계 비용이 얼마야? 10이잖아. 이렇게 1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한계 비용이 10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P로 되어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가격은 10이 되는 것이고요. 생산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요거 두 개 각게 놓고 푸시면 2Q는 60 이렇게 되니까 Q는 30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꾸르노 복점 모형에서 나타내는 건데 이때 독점 모노폴리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정확하게 딱 절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독점인 상황이야. 독점이면 여기 15 이렇게 됩니다. Q 독점이라 할게요. 그래가 Q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꾸르노 모형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의 3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꾸르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2니까 꾸르노 생산량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얘는 완전 경쟁 시장의 3분의 2 이렇게 돼서 20 이렇게 되고요. 이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두 개 기업이 있으니까 반띵 해가지고 10개, 10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을 물어봤으니까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볼게요. 10번. 이거 이제 우리 노동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잘 보셔야죠. 2차 시험에서도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로 되어 있고요. 맥스예요. 이건 뭐 많이 하셨죠? 그래서 LC라고 쓸게요. 여가가 좀 더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은 2만 원이고요. 주당 40시간을 일을 하거나
여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 시간은 40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근로자 한 명당 32만 원의 보조금을 주지만 이게 뭐야? 비근로소득입니다. 일을 안 해도 이렇게 비근로소득을 제공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요게 임금이 W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의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는 거야. 스몰 t가 0.2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산선 직접 구해봅시다. 예산제약식은 C는 우선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W지. 근데 이만큼 세금을 부과하잖아. 1-t 0.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임금 2만 원 중에서 80%만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40시간만큼 내가 맥스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가를 이렇게 즐기면 이게 노동 공급 시간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노동 시간입니다. 노동의 시간은 전체 40시간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여가 시간을 뺀 나머지만큼 이게 근로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비근로소득이 또 있습니다. 얼마요? 정부가 32만 원을 주네.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살짝 주관식 대비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40시간 이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40시간을 이렇게 여가를 즐겨도 이 여가야 노동이 아니라 여기서는 여가를 즐기고 여기 소비재 또는 복합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2만 원만큼 정부가 주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만큼 32 받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 주어진 값을 대입해요. 얘가 2만 원 됩니다. 얘가 20%니까 0.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0.8 곱하기 0.2 하니까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W 임금률은 W는 1.6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요걸 푸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걸 뭐 해야 됩니까 하면요. 우리가 뭐 여기 끝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무차별곡선 여기 어딘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균형점이야. 효용 극대화가 되는 이 점에서는 MRS입니다. MRS, 여가, 소비. 여가에 대한 한계 대체율을 소비에 대한, 여가의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 소비재에 대한 한계 효용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L로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C고요. C로 미분하면 L이고요. 따라오셨죠? 예. 자, 그러면 요게 두 개 같아질 텐데 어떨 때 같아집니까? 요거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그럼 요게 W 1 스몰 t인데 얘는 1.6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L분의 C는 1.6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C는 1.6 L이 돼요. 이거를요, 예산선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 값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대입을 하게 되면 L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 L이 30 이렇게 나와요. 여가 시간이 30입니다. 그러면 얘가 30 이렇게 나오고 이게 사실은 노동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이게 거의 1, 2차 시험 문제 한 거의 30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볼륨이 좀 큰 거지. 근데 이렇게 객관식 때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재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 보시면 노동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노동시간이지. 노동시간은 10시간 여기는 여가 시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가는 30시간, 노동은 10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근로시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1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괜찮은 문제입니다. 좀 연습 잘 하시고 속도만 좀 올려주시고 2차에도 자주 출제되니까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프 잘 그려서 무차별곡선 그리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